글로벌 생활문화 기업 CJ, 그 CJ에서 식품과 생명공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일제당, 그 제일제당에서 CSR 업무를 하고 있는 임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참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나 기아를 종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앞서 연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사례고 더욱더 분발해야겠다는 어떤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순서를 CJ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기업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CJ 제일제당은 식품 사업을 하는 회사죠. 식품 기업이 기아를 종식시킨다? 그럼 약간의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식품을 나눈다던가 하는 쪽으로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앞서 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제당이 식품 기업일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본연의 사업으로 저희가 사회 가치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바탕이 깔려야 제가 글로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사례를 설명드릴 때 그래서 기아 해결의 어떤 솔루션과 연관을 지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제당은 195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고요. 국민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설탕이 만들어진 게 저희 회사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설탕이 갖고 있는 순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맛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칼로리를 공급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서는 사실은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면 설탕을 물에 이렇게 희석해서 설탕물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기초 소재, 그리고 가공식품, 바이오, 그리고 축산, 그리고 제약 산업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좀 선도한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창업 이념은 사업 보국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1953년에 만들어진 제일제당이 93년도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사업 보국이 시대적인 요구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가는데요. 사회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공유 가치라고 하는 CSV는 Creating Shared Value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지만, 저희는 본연의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CJ Social Value라는 의미의 CS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식품 사업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식품 사업에서 차세대 성장 엔진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아미노산 생산 기술입니다. 아미노산 생산 기술이 어떻게 기아 극복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의 소셜 밸류에 대한 개념을 잠깐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CJ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회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식품 사업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 가치가 국민이나 대중들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 가치 경영이고, 2013년도에 저희가 창립 60주년이 되었을 때 대국민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사회가치 경영을 어떻게 실현을 할까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운 바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사회와 상생, 지속 가능한 환경, 그리고 건강과 웰빙입니다. 식품 사업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희가 사회 가치를 만들겠다는 게 담겨 있고요. 그룹에서는 어찌 보면 좀 창피한 일이지만 유일하게 CJ 제일제당이 3년 연속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은 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식품 나눔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면 19년 전에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IMF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정부 차원에서 푸드뱅크 사업이 진행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98년도 IMF 사태를 겪으면서 밥 한 끼를 좀 나누는 걸 통해서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좀 나누자라는 의미로 식품 나눔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19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식품 기술이 발달하고 포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잉여 제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잉여 제품이 감소하게 되면 기본 물품이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기부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상위 계층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을 저희 임직원이 직접 조립 봉사까지 해서 전달해주는 활동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았지만 앞서 코이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CSB 사업의 한 가지 예를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닌뚜언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그 농촌 마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술, 종자개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사회 가치를 만든 사례인데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모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식품 원료 중에 하나가 고추입니다. 고추의 종자 가지수만 대략 한 600여 가지가 되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굉장히 맵습니다. 그러나 맵지 않는 고추 종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종자 기술 중에 하나는 또 브랜딩 기술이 또 있습니다. 맵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서 동남아의 대한민국의 식품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의 농부들의 평균 소득이 대략 한 달에 한 35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빈민 그 농가에 저희가 고추 종자를 좀 현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한 거를 농사를 짓게 하고 직에서 수확한 거를 저희가 고추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으로 지역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고추를 가공 공장에서 분말로 하면 저희가 그거를 전량 수매해서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고춧가루 분말 형태로 유통까지도 대행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제당은 식품 사업자이면서 생명공학 사업자이라는 말씀을 제가 초두에 드렸는데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혁신적인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기하국복의 솔루션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미노산, 특히 이제 사료용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저희 대부분 주도를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석유, 원유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화석 연료가 고갈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제품 공정상에서 CO2가 막대하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부산물 또한 환경적으로 많은 부담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화이트 바이오 영역에서는 일단은 사탕수수 찌꺼기, 그러니까 설탕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원당 찌꺼기, 그리고 옥수수때, 폐목재 이런 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재생 가능한 원료에서 저희가 당을 추출을 합니다. 그 추출된 당을 미생물에 공급을 해서 저희가 아미노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단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쓰고 다시 그것이 식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약으로 대변되는 레드바이오 시장, 그리고 이제 종자나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대두되는 그린바이오,
그리고 말씀드린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이트 바이오가 대략 320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 중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이트 바이오 영역은 아직은 0.8% 정도로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이트 바이오 영역으로 바뀔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품 산업은 지금도 계속 성장합니다. 선진국 시장이 저성장 패러다임에 깔려 있을 때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글로벌 식품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개도국의 육류 소비량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육류 소비량이 증가할 수, 그러니까 그 개도국의 GDP나 어떤 경제 성장이 올라갈수록 육류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육류에 단백질 보충용 원료로 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그러니까 사료용 곡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대두라고 하는 소이빈이라고 하는 대두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사료용 아미노산을 이 대두 곡물 자체를 대체하는 거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들어서 이머징 마켓이 성장을 하면서 곡물에 대한 재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GMO 재배지 혹은 GMO의 생산량은 또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육류의 최대 소비자인 중국 같은 경우는 대두보다는 사실은 옥수수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옥수수하고 대두는 연작 관계에 있습니다. 한 번은 대두를 심고 한 번은 옥수수를 심게 되는데 옥수수의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대두를 심지 않고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두 작물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아미노산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968년도에 이제 식품 첨가제인 MSG를 생산하는 걸로 이제 물론 시작이 됐지만 고도의 발효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효 기반으로 사료용 5대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아미노산의 혁신적인 기술이 대두 작물을 재배하는 그 GM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공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친환경 바이오 공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2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아 극복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은 좀 상용화 단계에 직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료용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공장이 전 세계에 12개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 일부 있고요. 동남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시범적이긴 하나 저희가 미생물 발효를 위해서는 당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당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재생 가능한 원료에서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야 될 당조차도 사료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좀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식용 당 소스 개발이 내년 정도면은 이제 상용화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12개 사료용 아미노산 생산 기지에서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당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사료용 아미노산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비식용 바이오매스 공법으로 만드는 당 소스를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 유기화학 비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미노산 제조 기지가 나와 있는 그런 동남아의 지역 사회에 저희가 그 부산물을 재가공 처리하여 유기화학 비료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료용 아미노산이 대두나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대체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흡수율입니다. 영화 옥자가 사실은 허황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가능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마리의 돼지를 잡는다고 합니다. 5천만 국민이 돼지를 인당 2마리씩 먹는다는 얘기인데 상상이 잘 안 가지요. 그 이유는 삼겹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겹살이라고 하는 부위는 돼지고기를 한 마리를 잡으면 대략 3에서 5kg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억만 마리를 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삼겹살의 부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화 옥자가 지향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체내에 대한 흡수율을 높인다면 사료용 단백질 보충용으로 들어가는 곡물의 양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 자료를 보니까 대두를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저희가 대두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두박을 이제 사료용 단백질 첨가제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료용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라이신이라고 하는 1톤 정도의 양이 대두박 33톤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라이신의 양이 한 22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 220만 톤을 모두 대체한다라고 하면 2015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대두의 양의 90%에 해당하는 7,300만 톤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GM 작물을 심던 그 7,300만 톤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지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개발한 사료용 아미노산이 첨가가 된 사료를 먹은 그 축산물들은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메탄가스, 그 메탄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축산 동물들인데 메탄가스율이 20% 정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의 배설물들이 대부분 땅에 이제 비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암모니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60% 정도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요.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암모니아의 양 자체도 20에서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축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용 아미노산의 개발 기술, 이 개발 기술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재배하기 위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유엔으로부터 스마트 인증이라고 하는 SDGs의 혁신적인 실천 사례로서 인증을 받은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개발한 사료용 아미노산을 공급한 그런 축산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배설물들이 자연으로 상당 부분 많이 돌아가서 환경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라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위치해 있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동남아 개도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아미노산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파트너십으로 지역 사회와 정부와 같이 현재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 경영 목표 17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앞서 말씀해주신 연사분들이 소개한 어떤 혁신적인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식품산업 생태계의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이고 당연한 의무라 생각이 드는데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약간의 모방만 하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모델에 동참을 한다면 만들어지는 사회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치에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진출해 있는 지역 사회 그리고 그 해당 그 개도국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큰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